당신은 어제 저녁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혹시 어차피 나 혼자인데 하며 아무렇게나 지내지는 않았는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외모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겉모습을 바르게 하는 것은 허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외형은 심의 그림자다. 정약용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에게 외모란 껍데기가 아니라 정신을 담는 그릇이었다. 형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그릇이 더러우면 덕도 더럽혀진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외모는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생각해보라. 우울한 날에는 어깨가 축 처지고 기쁜 날에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불안할 때는 눈빛이 흔들리고 평온할 때는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정약용은 몸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옷 한 벌, 머리 한 가닥도 모두 내면의 언어다. 구겨진 옷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고 단정한 옷깃은 정돈된 내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유교에서도 몸을 닦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몸이 고와진다고 했다. 선비들은 새벽 세안을 중요한 일과로 여겼다. 그것은 위생만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의식이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례가 아니다. 혼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이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행위는 어지러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준비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지우는 것.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냐?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포기한 것이다. 나이는 꾸미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더 정성스럽게 꾸며야 할 이유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의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하라. 나이 탓, 환경 탓을 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그것들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꾸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은 자신의 주인이 된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총체적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꾸몄다. 사회생활을 위해, 체면을 위해 꾸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을 위해 꾸며야 한다.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꾸며야 한다. 종일 집에 있는 날에도 잠옷에서 벗어나라.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벼운 향을 머금어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다. 이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다. 꾸밈을 멈추는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진다. 처음에는 하루쯤이야 하고 넘어가지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결국 습관이 된다. 무기력은 이렇게 외모에서 시작된다. 거울을 보지 않게 되고 자신의 모습에 무관심해지고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다. 안색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기운이 없다. 자세가 구부정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옷이 지저분한 사람에게는 삶의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외모는 이렇게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면 내면도 따라 변한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가꾸는 일은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면서 흐트러진 마음도 정리된다. 주름진 옷을 펴면서 주름진 마음도 펴진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라.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라. 그리고 그 얼굴에 걸맞은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은 하루를 살아라. 이것이 나이든 사람의 품격이다. 고난 속에서도 의관을 바르게 했던 다산.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가난과 외로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깃을 가지런히 했다.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이토록 어려운 형편에 왜 그렇게 단정히 하십니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의관을 정제하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외모는 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릴 수 없다. 그는 가난해서 새 옷을 살 수 없었지만
있는 옷을 깨끗이 빨아입었다. 비록 낡았지만 구김없이 다렸고 헤어졌지만 정성스럽게 키웠다. 붓과 벼루도 매일 깨끗이 닦았고 책상도 정리정돈했다. 그에게 이런 일상의 의식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이었다. 유배지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놀랐다. 죄인의 신분임에도 극도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그의 모습은 언제나 단정했다. 수염은 가지런했고 옷은 깨끗했으며 자세는 꼿꼿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품격의 선언이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환경을 탓하며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더욱 스스로를 지키거나 나는 후자를 택했다. 의관이 바르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희망을 잃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불멸의 작품들이 모두 이 시기에 나왔다. 만약 그가 자신을 포기하고 무너졌다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의 단정함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행위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도 나 스스로는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겉과 속은 하나다. 정약용은 심경미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겉이 바르지 않으면 속도 바를 수 없고 속이 바르지 않으면 겉도 바를 수 없다. 이것이 그의 수신론의 핵심이다. 예기에는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예가 무너진다는 구절이 있다. 예는 단순한 격식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표현이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이 곧 인간다움을 지키는 길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다. 군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를 품는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도를 잃는다. 맹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나타나고 얼굴은 자세에 나타나며 자세는 옷차림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외모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단순히 거칠애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겉과 속이 하나라는 통합적 사고다. 마음이 바르면 자연스럽게 몸가짐이 바르고 몸가짐이 바르면 자연스럽게 외모가 단정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외모를 단정히 하면 몸가짐이 바로잡히고 몸가짐이 바로잡히면 마음도 안정된다. 중용에는 성은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진정성 있는 마음은 저절로 밖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반대의 길도 있다. 밖을 가꾸면서 안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수양의 양방향성이다. 정약용도 이런 철학을 실천했다. 그는 수신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신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포괄하는 전인적 개념이다. 몸을 닦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것이고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삶을 닦는 것이다. 거울을 닦는 일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먼지 쌓인 거울에서는 내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다. 흐릿한 거울은 흐릿한 자아상을 만든다. 마음의 거울도 마찬가지다. 매일 닦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다. 매일 거울을 닦는 일은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과 같다. 거울을 깨끗이 하면서 어제의 피로를 닦아내고 오늘의 희망을 비춰본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다. 꾸밈이란 스스로에게 보내는 괜찮아, 오늘도 너답게 살아라는 메시지다. 아침에 립스틱을 바르는 것은 오늘도 웃으며 살겠다는 다짐이고 향수를 뿌리는 것은 향기로운 하루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단정한 옷은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의 문법이다. 아침에 옷을 고르면서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저녁에 옷을 벗으면서 하루를 정리한다. 이런 일상의 리듬이 삶의 질서를 부여한다. 단정함은 위로의 형식이요 아름다움은 자존의 증거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사람도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무기력해진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가꾸는 것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이다. 나무가 매일 새로운 잎을 내듯이 우리도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해야 한다. 정약용은 사람은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다. 이 새로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일상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어제와 다른 옷을 입고 어제와 다른 머리 모양을 하고 어제와 다른 향수를 뿌리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외모는 신뢰의 시작이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3초 만에 상대를 판단한다고 한다.
이것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 단정한 모습은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는 비언어적 신호다. 만남을 위해 시간을 들여 준비했다는 것, 상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지저분한 모습은 당신은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무심함이 아닌 방치의 인상을 남긴다. 자신조차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돌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외모의 방치는 삶의 방치로 읽힌다. 세련된 말보다 더 강한 인상은 정돈된 태도다. 아무리 현명한 말을 해도 초라한 모습이면 그 말의 무게가 줄어든다.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단정한 모습이면 신뢰감을 준다. 정약용은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모습을 본다고 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얼굴이 말해준다. 표정에서 성격이 드러나고 자세에서 자신감이 보이며 옷차림에서 생활 태도가 나타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드러낸다. 젊을 때는 타고난 얼굴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살아온 얼굴이다.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얼굴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은 너그러운 얼굴이 된다. 그래서 링컨은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다. 깨끗한 셔츠, 정리된 머리, 단정한 구두. 이런 작은 디테일이 모여 신뢰라는 큰 그림을 만든다. 사람들은 큰 것보다 작은 것에서 진실을 본다. 나이의 권리, 꾸밈의 품격. 젊음이 사라질수록 품격은 더 눈에 띈다. 팽팽한 피부와 날씬한 몸매는 사라져도 단정함과 우아함은 오히려 빛을 발한다. 세월이 주름을 남겨도 단정함은 그 주름을 고요한 문양으로 만든다. 나이 들어서 꾸미는 게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꾸미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품격이 된다. 젊음은 저절로 빛나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가꿔야 빛난다. 단정한 노년은 주변에 평안을 준다. 흐트러진 모습의 노인을 보면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느끼지만 단정한 노인을 보면 존경심과 안도감을 느낀다. 꾸밈은 자신뿐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 이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노년의 꾸밈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갈함이다. 요란한 장신구보다는 깔끔한 손톱이, 진한 화장보다는 깨끗한 피부과, 비싼 옷보다는 다림질된 옷이 더 아름답다. 이것이 나이에 맞는 품격이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빛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빛이 제대로 드러나려면 외면이라는 창이 깨끗해야 한다. 더러운 창문으로는 아무리 밝은 빛도 제대로 비치지 않는다. 나이 든다는 것은 꾸미지 않을 핑계가 아니라 더 지혜롭게 꾸밈 기회다. 젊을 때의 꾸밈이 매력을 위한 것이라면 노년의 꾸밈은 품격을 위한 것이다.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꽃이라면 노년의 아름다움은 단풍이다. 그 단정한 겉모습이 마음을 치유한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몸을 정리하라.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다.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무기력할 때일수록 더욱 자신을 가꿔야 한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유다. 옷장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고 향수를 뿌려라. 이런 외적인 변화가 내면의 질서를 되찾게 한다. 흐트러진 외모를 정리하면서 흐트러진 마음도 정리된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꾸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의 훈련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는 것. 이런 규칙적인 행동이 삶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약용은 몸을 게으르게 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했다. 반대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마음도 활발해지고 마음이 활발하면 인생도 역동적이 된다. 힘든 날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꿔라. 슬픈 날에는 밝은색 옷을 입고 지친 날에는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라. 이런 작은 의식이 마음을 전환시킨다. 행동이 감정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을 때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이다. 거울을 자주 보라. 거울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도구다. 거울 속 자신과 대화하고 격려하고 다짐하라. 오늘도 수고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야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라.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며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겠다. 첫째, 매일 거울을 보고 미소 지어라. 표정은 인생의 인장이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가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한다. 이것이 표정 관리의 비밀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라. 그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라. 둘째, 잠깐의 외출이라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서라. 편의점에 가더라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라도 제대로 입고 나가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품격이 된다. 갑작스러운 만남에도 당황하지 않고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된다. 셋째, 피곤한 날일수록 향기나는 비누로 얼굴을 씻어라. 따뜻한 물에 얼굴을 담그고 향긋한 비누 거품으로 마사지하라. 이 작은 사치가 마음을 다시 깨운다. 물리적 상쾌함이 정신적 상쾌함으로 이어진다. 넷째, 화려함보다 정돈을 택하라. 꾸밈의 본질은 단정함이다. 비싼 옷보다 깨끗한 옷이, 많은 장신구보다 정리된 모습이 더 품격 있다. 심플하되 깔끔하게, 수수하되 단정하게. 다섯째, 나이 들어서도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깃을 여미는 습관을 버리지 마라. 이것은 젊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백발이어도 가지런하게, 주름이 있어도 깨끗하게. 여섯째,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꾸며라.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되 자신의 시선에는 엄격해져라. 거울 속 자신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정성을 다하라. 일곱째, 작은 액세서리 하나라도 신경 써라. 시계, 안경, 손수건 같은 작은 소품이 전체 인상을 좌우한다. 이런 디테일에 신경 쓰는 것이 진짜 멋이다. 여덟째,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하라. 봄에는 밝은 색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소재로, 가을에는 따뜻한 톤으로, 겨울에는 포근한 질감으로. 계절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다. 아홉째, 향기를 잊지 마라. 은은한 향수, 깨끗한 비누 냄새, 상쾌한 샴푸 향. 이런 향기들이 당신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향기는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인상이다. 열째, 자세를 바로 하라.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시선을 똑바로. 꼿꼿한 자세는 그 자체로 품격이다. 구부정한 자세는 마음도 구부정하게 만든다. 자기 성찰의 질문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떤 얼굴로 나를 맞이했는가? 거울 속 내 얼굴은 희망적이었는가? 절망적이었는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을 아는가? 내 외모는 내 마음의 상태를 얼마나 닮아 있는가? 흐트러진 머리는 흐트러진 생각을 반영하는가? 구겨진 옷은 구겨진 마음을 드러내는가? 외모라는 거울에 비친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세월의 무게를 단정함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월을 핑계로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가? 나이는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더 지혜롭게 가꿀 이유라는 것을 이해하는가? 내 꾸밈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존중인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가? 진정한 꾸밈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가? 거울 속 나는 오늘도 내가 사랑할 만한 얼굴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 자기 관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방식, 존재의 품격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외모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정약용은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했다. 이 질문의 답은 거울 앞에서 시작된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자세로 설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인생을 만든다. 단정한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인생의 품격은 옷장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한다. 단정한 옷을 선택하는 것은 단정한 하루를 선택하는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외모를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몸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은 거창한 정치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지혜다. 자신의 외모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며라. 그것은 남을 위한 치장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슬픈 날에도 힘든 날에도 외로운 날에도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더욱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꾸어라. 아침에 거울 앞에 서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다. 저녁에 거울을 보는 것은 하루를 마감하는 성찰이다. 이 두 번의 만남 사이에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간다. 거울은 우리에게 묻는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단정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병들어도 가난해져도 늙어가도 그들은 자신의 존엄을 지킨다. 그리고 그 단정함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자신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흐트러진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단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예의다. 정약용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이다. 형식이 내용을 만든다. 단정한 외모가 단정한 마음을 만들고 단정한 마음이 단정한 삶을 만든다. 이것이 수신의 도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거울을 깨끗이 닦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그리고 말해보자. 오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품격 있게 살 것이다. 작은 립스틱 하나, 깨끗한 셔츠 한 장, 가지런한 머리 한 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총합이다. 무너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단정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당신답게 살아라.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당신만은 당신을 버리지 마라.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최선의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하는 진정한 수양이다. 몸을 닦아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아 인생을 닦는 것. 외모를 꾸미는 일은 그래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수행이요, 철학이요, 삶의 예술이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단정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의 거울 앞에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으세요. 비록 낡았어도 다림질을 해서 입으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